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좀 지적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5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 전반과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경제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투자나 지역 산업 유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정성과 회복력을 함께 관리해야 할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이 수도권과 그 인접 권역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반도체 생산량의 80.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가 위치한 충청권까지 합쳐 9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생산 축은 용인, 기영과 화성 그리고 평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적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한번 흔들리면 자동차나 전자나 방산, AI 등 수많은 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된 최상류 산업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매우 상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수의 다운스트림 부분으로 빠르게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반도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인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6기가 국가 산단에 구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단에 SK 하이닉스 4개 산단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반도체는 한 군데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자동차, 전자, 방산, 데이터, AI 센터로 전체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반도체가 멈추면 연쇄 셧다운 위험이 빠진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또는 지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좀 보실까요? 자,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최대 회사입니다. 대만의 핵심 팹을 반도체 팹 분산을 보면은 북부 신주를 비롯해서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 가오슝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회에는 미국 애리조나나 일본의 구마모토에 복수 거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렇게 분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선도 파운드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여러 거점에 낮춰 배치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현실적 위협 세력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군사력이 우리나라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설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수천 번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치하면서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54에서 65km 상당되고요. 300mm 방사포는 최대 200km 사정거리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대 배치했던 400mm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는 사격거리가 250km에 달합니다. 서울은 물론 인근 용인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총 이번 전쟁에서 중동 전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ICT나 AI 기업 18곳을 합법적 타격 목표로 지정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실제로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나 두바이의 오라클 데이터 센터 등 미국의 빅테크 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에 구축되는 10개의 반도체 팹이 만약에 유사시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한 번에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은 계산했을지 몰라도 수도권 집중으로 리스크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비록 이것이 지난 정부에 확정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게 저는 현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팹의 남북권 분산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경제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 자산의 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분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의 기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제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건 기업이 결국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이전의 문제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산단의 지정이나 전력과 용수계, 도로와 인허가, 각종 기반 시설은 결국 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해야만 실현되는 사업입니다. PPT 5번을 좀 띄워주세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도 인정되는 경우 특가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팹 6개 필요한 전력은 9기가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총리님? 제가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보니까 3기가와트는 LNG 발전소로 충당을 한다 그러고 3기가와트는 한국전력과 협의 중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3기가와트는 전력 수급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계획을 따르면 2단계에 걸쳐서 2035년까지 107만 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리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135만 호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36만 5천을 제하면 98만 5천 호의 신규 주택이 건축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일일 평균 55만 톤입니다. 그럼 정부 계획대로 용수가 확보되더라도 이 생활 용수를 제공하고 나면 나머지 반도체 산단에 들어갈 용수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이나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저는 전체를 백지화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계획의 변경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력 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이 반도체 팹 4기 정도는 남북군을 분산 이전하는 게 이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맞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정책에도 저는 부합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용수와 전력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 경청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점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성위원회에서 이 반도체 팹의 분산 배치를 국가 전력 자산의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TK 신공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지방 정부가 하는 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대구에 2020년 올해 예산이 10조 7천억입니다. 이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조 5천억이고요. 그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3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도저히 지방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군공항 국가 사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20일 날 광주 가셔서 이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대통령실 산하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라. 대통령 지시가 있자마자 TF가 구성되고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일 날 광주 군 민간공항의 예비 후보지로 무안군이 설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생각보다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무한주민 설명 당시에 지원 사업비 1조 플러스 알파로 지원하겠다 이런 가시적 성과를 낸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TK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24일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방은 국가 사무니까 국가 주도 건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K2 공항은 우리나라 11 전투 비행단을 비롯해서 공군 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연합공군의 핵심 국가 안보 시설입니다.
이런 군 시설을 지방 정부 재정으로만 감당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자기금을 신청해서 이게 뭐냐면은 토지 보상 자금입니다. 근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공자기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대구 경북 공항 출범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광주와 대구를 너무 차별하지 않냐. 왜냐하면 대구의 군공업 소음 피해가 광주보다 더 심각하고 사업 추진도 대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이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구 경북 시민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이행시킬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신 김부현 전 총리께서 대구 TK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어느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먼저 해결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가 아닌 지금 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고 노후된 군사시설의 현대화, 국민의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에 총체적으로 걸린 중대한 국가 사업입니다. 지금 또 소모로 많은 대구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TF팀 구성과 국가 재정 사업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드릴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황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열정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대구 시민들의 걱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을 때 시간이 다시 또 오래 걸리면 어떡하냐 하는 이제 그 고민이 해결 안 된 지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다 종합해서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